드디어 찾았다. 재밌는 로맨스 드라마. TVN 토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 왜 이렇게 삶이 조용한가 싶을 때마다 너가 벌컥벌컥 들어오잖아. 시끄럽게. 사실 발랄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딱 시작할 때가. 그런데 이게 힐링, 휴먼, 일상, 성장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면서 중간중간 귀여워. 그리고 사랑스러워. 오랜만에 진짜 누구에게나 강추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12부작인데 저희는 6부까지 보고 딱 맞아요. 절반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부밖에 안 됐다니! 이 드라마 연출이랑 극본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예, 연출은 또 박신우 연출이거든요. 아, 박신우 연출 이제 일어나나요? 왜? 언제 무너졌어? 아, 별들에게 물어봐.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네,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데 약간 단짠단짠이 있으세요. 아. 네, 이번에 다시 미지의 서울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연출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신우 연출 특유의 자신의 시그니처를 뺀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저는. 시그니처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뮤지컬스러운 그런 좀 갑자기 튀는 어떤 장면을 넣는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 드라마에도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해. 어떤 장면? 엔딩 장면. 아. 갑자기 필름 카메라 같은 네, 느낌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도 아직 그 의미는 이해 어. 못했는데 박신우 연출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본을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강 작가의 극본을 찾은 거죠. 진짜 앞으로 훨씬 더 주목해야 돼 작가고, 이 이강 작가가 우리가 이제 알만한 작품은 5월의 청춘. 저 이거 대본집 있잖아요.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명이에요. 그냥 보신 분들만 아는 얘기인데 아무튼 5월의 청춘 진짜 너무 좋았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작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박보영 배우는 이 이강 작가의 일화 대본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살리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작품에.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망시키지 않는 배우죠. 과속 스캔들에서부터 맞아. 지금까지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 박보영 배우가 진짜 대본을 잘 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작품도 최근에 다 좋았고,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했겠다. 사실 1인 2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인 4역 같은 또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1인 4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하고. 진짜 나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너무 재밌고 저는 재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를 설레게 하느냐, 심쿵하게 만드느냐, 그 포인트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설렘 포인트가 더 좋은 게 뭐냐면 막 몰아가서 저기서 뭐 터지겠네 약간 이게 아니고 모든 씬이 담백해. 맞아. 그런데 내가 설레는 거야. 나는 근데 그 설렌다가 아까 로맨스라고 했잖아요, 이 드라마가. 네네. 나는 성장서사적으로도 너무 설레는 거야. 오, 그래요? 이를테면 1화를 솔직히 말하면 좀 잔잔하게 봤어. 조금 어둡게 봤단 말이야, 드라마를. 조명이 어둡죠. 우울한 얘기도 좀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봤는데 이게 쌓아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 서울에 살던 미래와 지방에 살고 있는 미지가 서로의 삶을 바꾸는 그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 순간의 그 엔딩점이 너무 설레는 거야. 앞에 이 쌓아온 서사 끝에 저 엔딩점에서 너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설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메시지가 너무 좋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두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너무 성향이 다른. 둘 중에 한 명한테는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서울에서 좀 치열한 삶을 사는, 그리고 모두 열심히 사는 청춘들이 보고 공감할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요. 많지. 네. 그리고 또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늦어버렸거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애매한 나이 있잖아요. 미지 네, 같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또 공감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한쪽이어도 공감할 수 있고 맞아요. 위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부터 좀 살펴보면 미래는 그러니까 좀 심장병이 선천적으로 있어가지고 유년기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보냈죠. 그리고 이 병원비를 가족들이 부담해야 했던 것에 대한 좀 부채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길을 걸어서 좋은 대학 가고 지금은 공사에서 일하는 집안의 자랑이죠.
나는 좀 짠하더라고. 저런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본인이 아팠으니까 본인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가족들이 희생했다라는 이런 부채의식이 남아있으면 정말 사람이 자유롭지 못해지거든. 이렇게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감에 짓눌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애가 착해서 책임감도 강해가지고. 아 근데 미래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잘못된 일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정의로운 선택들만 하는데도 자꾸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맞아 맞아. 그 엄마가 또 말실수를 하잖아.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는 애는 어딜 가든 문제를 일으킨다. 걔 잘못이다. 그러니까 또 얘가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또 자신을 탓하게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약간 이런 미래의 상황이 약간 좀 대변되는 것 같아.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게 직장생활 안 해보면 몰라. 이 사내 정치질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미쳐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수록 내가 이 회사를 나가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생각에 좀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 고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회사에 넘어가기 싫은데 퇴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다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동생에게 들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화를 보면서는 미래한테는 아직 공감이 안 되고 그냥 표면적인 상황들만 봤으니까 약간 왜 저러지? 그리고 진짜 좀 가족들한테 너무하네? 오히려 약간 좀 그렇게도 생각했던 거. 미안하게. 얘가 쌀쌀맞아 이러면서. 왜 이렇게 티야?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 네, 진짜 참는 아이죠.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하려는 아이. 맞아요. 미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미래에 비해서 부모님한테 많이 사랑 못 받고 늘 항상 관심이 필요했고 아픈 애가 있으니까 걔를 더 돌보게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너무 착해서 그런 부모를 또 이해하면서 본인 스스로 막상 씩씩하게 잘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 재능이 육상이란 걸 깨닫고 육상 선수가 되는데 큰 부상을 입고 모든 꿈이 좌절되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오해인데. 오해고 근데 또 그 나이 때니까 그치. 가능했던 그런 일이라 진짜 안타깝더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잘 이겨내서 자기 밥벌이는 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죠. 그냥 뭐 남들한테 약간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얘는 되게 약간 완성형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히키코모리, 소위 말하는 그 방 안에 갇혀서 사는 삶을 3년 동안 얘도 맞아요.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 겉모습 보고 모른다 이런 생각했던 게 겉으론 진짜 밝아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또 이런 엄청 큰 상처가 있었고 할머니가 아프신 게 나 때문은 아닐까 하는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맞아. 그래서 이제 할머니 병간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라 그 취업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놓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엄청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농촌에서 일손 필요할 때 야 미지 불러 이러면 미지가 그냥 척척척척 다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랑성 쌍둥이 미래와 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드라마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성장 서사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 맞아요. 이야기가 전부거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호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남자 없어요. 어. 제가 볼 때는 똑똑하지. 그리고 여기 훤칠한 외모가 지금 맨 처음에 써 있거든요. 훤칠한 외모지. 얘가 심지가 곧지, 착하지, 또 생각이 깊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리고 남의 비밀에 대해서 남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미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지? 이유를 알아야지. 밝혀야지. 안 밝히는 이유가 있겠지. 맞아. 네가 뭘 다 알아? 그러니까 걔 사정이 있을 텐데. 근데 호수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배경에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미지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미지가 두 선봉에 올라갈 때 미지가 그 정상에서 기다려줬잖아요. 믿어줬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호수가 가지고 있던 비밀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지 않았고 그런 미지의 그런 모습에 호수가 반하면서 호수도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호작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성장서사가 이제 미지는 자기가 그렇게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쵸. 호수로 인해서 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할머니 얘기하면서 미지가 나 때문에 할머니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호수가 그걸 위로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죽은 거네.
그러면 또 미지가 그건 네 탓이 아니잖아 라고 그치, 위로해주고 그치. 호수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탓 아니야. 이렇게 서로 엄청난 공감대가 있죠. 내가 호수한테 심쿵했던 가장 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호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서 미지가 대화를 피하는데 호수가 아니 확실히 해. 그거 미지 때문 아니야 라고 확실히 하라고 하잖아요. 미지한테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큰 위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막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참 애가 착하고 또 말도 잘해. 아 변호사지. 아 변호사야 맞아. 설득이 돼. 아 그래서 말을 잘했구나. 그리고 진짜 정의롭죠. 정의롭고. 아 그래서 저는 그 원근의 그 선배 변호사 있잖아요. 어. 저는 그 배우를 참 좋아해가지고 좋게 봤단 말이죠. 나도. 아유 당연히 좋은 역할이겠거니. 빌런이셔. 진짜 속상합니다. 이충구 씨. 충구 씨 너무 자격지심에 쩔어 계세요. 나중에 이 충구의 그 결말도 좀 궁금하더라고. 맞아 맞아. 충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충구 씨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성하게 될 것 같아. 호수를 보고 조금 배우는 충구 씨도 아무리 그 일적으로 성공하고 어쨌든 그랬지만 자기가 가진 장애에 있어서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맑은 호수를 보면서 정화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6화밖에 안 남아가지고 바빠요. 아 그치. 바쁘다 바빠 이충구. 세진이. 세진이 처음에 막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시골. 그래서 또 세진이 옆에서 맨날 놀리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아 재밌어. 너무 좋아. 아니 그 대사의 티키타카가 너무 좋고 그 슈퍼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두 마디씩 하는데 아 너무 역시 웃겨. 역시 충청도는 먹힌다. 맞아 맞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얘기하고 그냥 치고 빠지는 그 사람들.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유들유들하고 능글맞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데 돈은 또 엄청 잘 써. 근데 알고 봤더니 전에 이제 자산운용사로 돈 좀 번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그림이 나왔을 때 엄청 비싼 차를 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크게 성공했지만 속내에는 아픔이 있는. 그래서 그치. 이 시골에 내려와서 적응하면서 뭔가를 배워보려는 그런 사람이죠. 겉은 그냥 진짜 한량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좀 진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리는데도 꼼짝 안 하는 모습도 사람이 심지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가 약간 좀 말을 차갑고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미래한테 주눅들지 않는다. 맞아. 그러니까 이 남자랑 미래랑 찰떡인 거야. 어. 그리고 또 명확하게 또 사과할 때는 또 명확하게 또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로해줬던 순간들도 꽤 있었죠. 그 솔직해요 사람이. 감추는 거 없고 이렇게 음흉스럽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6화 엔딩 사람 심쿵하게 만들었죠 이 세진이가. 뭐 했지? 그 소문 얘기하고. 난 좋던데. 뭐 그렇게 담백? 세상에. 그리고 이게 진짜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이분이 막 이렇게 훈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저도 한 4화까지만 해도 멋진 척 하기만 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쓰면 들어버렸네. 진짜로 사람은 태도와 성품이 외모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비호감으로 그렸어요. 애초에. 약간 좀 그런 그리고 느낌이 사람 있었죠. 이름 계속 다르게 부르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면 있잖아요. 미래가 한번 폭발했잖아요. 세진이한테. 일을 안 시키잖아요. 하고 지켜본다. 나는 이거 지켜보면 알겠던데 막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미래의 트라우마를 딱 건드려버렸죠. 그러면서 미래가 막 엄청 따지잖아요. 뭐라고. 그거 뭐 대단한 거 같죠? 막 이러면서 벌레 하나 잡아놓고 팔다리 자르고 지켜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 반성하죠. 자기가 잘못했구나.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드라마가 어떤 무엇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 맞아. 우리 진짜 배워야 됩니다. 세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보면 알겠던데 그 말 했을 때 살짝 공감했거든. 나도 구글에서 하는 방식 아닌가? 이러면서. 맞아. 약간 저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제가 저런 거구나 하면서 공감했다가 미래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저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폭력인데. 그러니까 미래가 와다다다 얘기할 때 나도 조금 반성. 맞아. 맞네. 맞네. 일을 시켜야지. 근데 사실 세진이는 지가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아무리 사람을 부리더라도 네가 일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을 부리는 거다. 맞아. 그래서 미래인 미지한테 동업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뭐 이렇게 밑에 사람을 둘 처지가 아니죠.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고 일당 20만 원은 진짜 세죠. 양심은 있다. 그치. 그 초반에 또 일도 안 시키니까 개꿀인데? 그치.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래가 진짜 착하다니까. 아 근데 불편해하더라. 미지였으면 개꿀인데 이러면서 있었을 수 있는데 미래 같은 아이는 일을 안 시키는 거 못 견디는 거지. 아, 그치. 내가 일을 하러 왔는데 아. 일을 안 시킨다? 그 상황 설정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재밌었어. 네. 저는 엄마랑 또 연분홍 교감 선생님이죠. 저는 연분홍 선생님도 의외의 캐릭터야. 진짜 의외성이 엄청 큰 캐릭터야. 맞아요.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 좋은 사람이야. 저는 조금 옆에서 얄밉게 조금 오키 그 엄마를 좀 콕콕 찌르는 역할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얄미운 캐릭터는 오키잖아. 맞아요. 쌍둥이 엄마가 더 얄밉고 맞아. 아 교감 선생님 너무 좋은 사람이던데? 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저는 그 대사도 진짜 좀 놀랬거든요. 막 분홍 선생님이 야 너 엄마랑 잘 지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모든 모녀지간이 너 같지 않아. 난 우리 엄마랑 별로 안 친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 좀 신선했어. 오키가 이 엄마가 또 미지랑 미래를 좀 서툴게 대하는 것도 나도 사실 엄마랑 좀 서툴었던 관계여서 엄마 역할을 잘 못한다. 약간 그런 것까지 설득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 오키가 막 자기 엄마한테 그러잖아. 아니 나한테는 그래놓고 맞아, 애들한테만 엄청 잘하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설정의 디테일들이 저는 진짜 확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6회차 또 너무 정말 기대되고 진짜 잘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니, 난 하나도 버리는 회차가 없을 것 같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직. 많아. 왜냐면 여기에 로사 할머니의 또 비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궁금하고 또 그 우리 할머니 진짜 안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전략 기획팀에 있던 어떤 또 비밀도 있잖아요. 어떻게 풀 것인가도 너무 궁금하고 드라마 전개가 솔직히 말하면 빠르진 않아. 네. 서사의 사이다를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인물 간의 감정선과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아닐까. 진짜 잘 만든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만 하고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아. 미지 미래 누구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미래의 삶. 왜죠? 제가 미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안 살아본 삶을 살고 싶다. 저렇게 그냥 엘리트적이고 모범적으로 착착착 모든 관문을 차근차근 통과하는 그런 삶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나 지금 약간 살짝 흔들리는데. 전 사실 미지였거든요. 응. 왜냐면 저도 사실 미지의 삶을 살고 있고 평생 미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네네. 미래처럼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물론 그만의 고충이 있겠지. 있지. 여기 보면 알잖아. 이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하지만 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그 고충이 너무 크다. 차라리 사회적으로 아휴 저도 언제 클까. 네가 뭘 알아? 그러면 이력서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그게 낫지. 나는 미래처럼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나는 미래가 제발 위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딴 공사 때려치고 미래 재능이 있거든. 딸기 농사.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자기 미래가 방식대로. 본인이 행복한 딸기 농장에서 세진이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둘 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가 끝맺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리고 로맨스도 어긋나지 않고 끝까지. 근데 저 호수 같은 남자면 어긋나기 쉽지 않지.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할 얘기도 많고 재미도 많고 설렘도 많은 미지의 서울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많은 의견 댓글로 공유하면서 수다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드라마 수다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